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지금 이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으로 두 분 판정단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장 좀 꿈틀대고 있는 종목, 과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한 바로 그 종목 첫 번째 인급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부터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모처럼 강한 반등을 시도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후장 조금씩 더 추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마이크론은 혼자 못 가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전환사채에 이제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씩 해소를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상승에 동참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볼 수 있을지 반종민 소장님 오늘의 힘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더 달릴 여지 보셨어요? 예, 더 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9일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그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서 추가 상장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 한다면은 29일 때 이 물량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발행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1,632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엑시트 물량인지 아니면 이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갈 것인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되 언제든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의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미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좀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HBM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같이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이기도 오사트 기업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 11위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28,000원이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장기적인 지속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한 4만 원, 5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환사채 물량 나오는 거 봐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때 고민해도 늦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기간을 두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전환사채 물량 나와가지고 흔들릴 때 내가 하나마이크로 좀 사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기태 기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단 이 거래량 정도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고 그 악재를 다 알면서도 이렇게 먹어가는 것은 사실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한미 반도체에서 삼성 계열의 HBM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하반기에는 바톤 터치를 좀 받을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서부터 삼성전자가 연간 뭐 5% 이상 급등한 적이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일인데 결국엔 반등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들로 시각이 이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에 따른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9,600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탑라인이 올해 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조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한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5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2천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과 수주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어느 쪽이 하반기엔 이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네. 시각이 이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요? 예, 뭐 당장 얼마나 투자하실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네. 하면 1.2조 대 하나마이크론은 싸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특징이 뭐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자리 잘 지키고 있고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대장이 빠지지 않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이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두고 지금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것이다. 두 분 다 뭐 시기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하나마이크론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아니 이 종목 오늘 오후자 왜 더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다른 건설 기계, 뭐 굴삭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었는데 유독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바로 두산마켓입니다. 지금 뭐 9%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미국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추세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종목들은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잖아요. 두산마켓의 오늘의 유독 빨간불을 켜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저 PBR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두산마켓에 대해서는 뭐 저는 건설기계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농기계까지 좀 관심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어느 정도 호조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미 건설기계 시장의 건조한 성장세 지속이 계속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찾아본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이 좀 더 심해지고 있기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마무리가 되면 또 건설기계 쪽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다시 또 분위기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건 나중 얘기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이 기대감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연간 BPS가 작년 59,000원에서 올해는 한 63,000원 정도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5만 원까지 주가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도 한 10% 정도는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 네.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한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 정도는 달릴 수 있겠다의 뉘앙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택 이사께서도 사실 막 그 주도 섹터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유독 또 종목 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자 움직이고 있어서 더 갈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장대 양봉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 뭐 일단 두산마켓이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뭐 2년 연속해서 하향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하향됐고 주가 조정은 충분히 2년 정도 가량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슬슬 올라오고 목표 주가치도 점차적으로 더 이상 낮춰잡지 않고 있는 시장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반등을 모색할 만한 정도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대의 주도주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이 아니라 뭐 변동성은 작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종목을 찾겠다라는 투자자들은 두산마켓도 나쁜 초이스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PER로 따졌을 때 뭐 역사적으로 10배 이상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5배 이하에서 이제 PBR로 따졌을 때도 뭐 1배 이하, 0.79배 정도니까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게 전방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 이야기입니다. 신규 미국에서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점차적으로 나오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보면 두산마켓이 추세를 이어갈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초이스의 종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반종훈 소장께서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기택 이사님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그럼 보세요? 예,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전 고점이 사실 작년에 있었던 67,000원 선이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 고점 트라이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네.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100만 주가 좀 안 되는 거래량이 예상되는데요. 이 이후에 뭐 손바뀜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네.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좀 더 제대로 붙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맞다. 오늘 두산밖에 장대 양봉이 또 시작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인급종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후장 눈에 띄는 인기 급상승 종목은요. 지금 분위기가 어두워진 바이오주 내에서 알테오젠이 블록될 이슈가 있었는데 왜 매드팩토가 더 빠지는 걸까요? 지금 억울하게 같이 빠지고 있는 바이오주 내에서 내가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일단 가장 많이 빠지는 매드팩토를 좀 대표적으로 볼게요. 오늘 억울한가요? 아닌가요? 예, 좀 살짝 억울한 느낌이 억울하죠. 네, 네. 억울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 통과하기 전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제 앞으로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 청약률이 한 90% 기록을 하게 했고 심지어 운영 자금에 대해서 740억 정도 사용하겠다 밝혔는데 확정 발행가가 한 5,93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후로부터 좀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본다면은 매드페토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 베토서티브에 대해서도 대장암 임상에 3상을 좀 돌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장기간의 좀 기간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빠지다 보니까 이 매도 팩터도 같이 빠지는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재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임원진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좀 서울대 출신 분들이나 뭐 연구진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네. 심지어는 뭐 신규 선임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는 뭐 정재계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이사를 통해 뭐 교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경영쇄신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가지고 일단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흐름만 좀 잘 잡아준다 하면은 재차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대장이고 사실 같이 많이 오른 바이오주의 하나가 이제 매드팩토다 보니까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보다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와서 이 소화하는 과정을 버텨낸다면 뭐 재접근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알테오젠은 낙폭 줄이거든요. 근데 매드팩토는 살짝 줄이기만 했고 내가 블록딜한 것도 아닌데 또 많이 빠지는 매드팩토에 한해서 또 어떤 시각이실까요? 예, 뭐 일단 바이오주 투자의 까다로움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여기서 뭐 사실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가늠이 좀 돼야 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학회가 끝나고 나면 특히 더더욱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요. 뭐 애로가 임박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쪽에서 학회에서 누구를 미팅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학회 이전에 다 주가의 퍼포먼스에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로 아니면 시장에 전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이 깊은 게 바이오 신약 개발 종목들의 한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매도 팩토가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중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고가권에 있는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슬슬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적인 주목도가 높았던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 그 이후에 좀 재매수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임급종 매드팩토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용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오후 증시는 어떨까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흥하해운, 대한해운, 동방 등 관련주 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교량이 분개되면서 주요 수출입 항구가 폐쇄돼 물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나 쿠팡의 물류 인프라 확충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날 자회사 센즈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소식에 급등을 보였던 K사인도 눈에 띄고 있고요. 주력 제품의 중국 판매 승인 획득 소식에 최근 강세를 보여온 비올도 거래량 상위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시 기준 AI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대해 반도체 업황 개선 신호도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제조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예스티라든지 하나마이크론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발 훈풍 속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견조한 가운데 솔루스 첨단 소재, 한빛 레이저도 강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또 북미 기업의 인공지능 가속기용 동박 탑재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외에 오늘 엔터주들도 견조한 흐름 속 SMCNC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18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최근 6개월 내 제시된 증권사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23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인공지능 성장에 전력 수요도 폭증해 전력 설비주들도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도 이름 올렸습니다. 또 전날에도 신고가를 경신했던 크래프톤, 본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주주 환원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안에서 또 오후장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종목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고점 대비로 살짝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예스티입니다. 지금도 17%까지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HBM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쐈고 다만 HPSP와의 특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송에 대한 이슈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HPSP는 빠지고 예스티는 급등하면서 주가 희비는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봐도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 편승을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상승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예스티에 대한 흐름 지금 기업 분석에는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기택 이사님께서 샅샅이 또 분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스티, HBM에 있어서의 모멘텀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 오늘의 급등이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기본 사업적인 부분들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해서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정과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열 처리, 온도 제어 및 검산 장비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매출처를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좀 레퍼런스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진까지 좀 살펴보니까는 지금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산자부 출신의 특히 이제 수소사업부 전략기획실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는 한 62% 정도 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는 3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감사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매출액이 79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때 168억 원 정도 기록을 했다면은 그 4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게 축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PBR 기준으로 살펴보니까는 뭐 11시경 때 확인을 해보니까 5.6배 정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은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엔비디아 파트너사에 대해서 HBM 장비 초도 물량을 좀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좀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적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고 HBM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는데,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HP, SP와 지금 좀 약간의 분쟁이 있다 소송.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은 지난 이전에 그 ST가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HPSP가 특허를 좀 침해했다라는 걸 통해서 소송을 좀 제기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뭐 크게 부각을 네. 받다가 일시로 좀 조용해졌는데, ST 쪽에서 작년에 이런 특허를 침해 소송을 좀 걸었다는 것에 대한 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효도 소송도 같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무효 소송까지 진행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단기만에 빨리 끝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ST가 상승했을 때 HPSP가 지금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HPSP도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40에서 50%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HPO라고 해서 고압 습식 산화 공정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출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ST냐 아니면 HPSP냐, 저는 둘 다 좀 그렇게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네. 않고 있어서 둘 다 괜찮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ST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올해 HBM 장비 수주가 또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영업이익 흑자 네. 전환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그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ST, HBM의 성장성을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 힘과 뭐 특허 소송에 있어서도 ST, HPSP 모두 그 영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오늘의 스타 종목 내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ST, 하나마이크론 다 얼마나 오후장 움직일까를 봤을 때 전 ST가 더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짝 이제 내려왔어요. 기술적으로는 부담 없습니까? 예,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뭐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볼 때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서 손바뀜이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연초에 14,000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29,900원 오늘 고점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차트에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HBM과 궤를 같이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5,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고 전고점 구간인데, 오늘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그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는 그러한 차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에 대해서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들 쭉 들어봤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두 분은 더 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쉴까에 대한 판정 어떻게 내려주셨을까요? 네, 두 분 다 더 달릴 수 있다라는 데 좀 베팅을 해주신 걸까요?
네, 일단 기업 분석은 살짝 쉬는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은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주신 것 같은데 짧게 또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말이 KTX 탁송을 통해서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좀 떠난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 의미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급등한 데 따른 기업적으로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자. 일단 보내주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혜태 이사님은 더 달릴 수 있다에 또 한 표를 던지셨네요. 예, 뭐 일단 200만 주 거래가 지난달에 있었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공시를 통해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인데 그것을 오늘 2배 이상 거래량이 됐다라는 것은 그때 들어왔던 수급이 손바뀜이 오늘 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급의 시작은 오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구간서부터는 향후에 뭐 업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ST도 빼놓지 않고 같이 동반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바뀜에 이제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에 대한 힘이 확인된 만큼 기술적으로는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좀 이런 부담을 이겨내고 이러한 수급의 힘이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HBM 내에서 예스티의 흐름도 앞으로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임급종에 이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지금 예스티까지 판정 들어봤고 이제 두 분의 종목으로 같이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가와 겨룰 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AS를 할 거기 때문에 두 분께서 나는 이 종목으로 내 종목이 더 좋다를 각각 겨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가와 반종민 소장께서는 알맥 그리고 이기택 기사는 파마리서치를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느낌상으로는 알맥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닥권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 길도 더 많겠죠? 예, 그만큼 갈 길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맥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의 알루미늄 압출 부분 사업 부품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이제 당사가 개발하는 양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좀 채택을 했던 이력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기업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요 제품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EV 컴포넌트 쪽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그 굉장히 앞으로의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고 매출도 37%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1월 때 미국 전기차 부분 캐노냐에 대해서도 107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작년 7월에 이 동사가 기존 수주 잔고에 대해서 2조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맥과 겨루는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리쥬란 일러 매니아라는 거. 저를 겨냥한 종목입니까? 예, 뭐 새롭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관련된 종목 피부 의용기기 다들 아실 텐데요. 많이들 사용해 주셨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한 50% 정도 이상 조정이 나와서 작년에 15만 8천 원이었던 주가가 9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던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됐었던 피크아웃 논란과 그다음에 경쟁 제품의 등장 그리고 단가가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고 시장 점유가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려 이에 따라서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고 다시 또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관심도가 높아질 때쯤 주식의 퍼포먼스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매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실적은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높아질 텐데 작년 대비 매출은 약 한
20% 정도 3,100억, 영업이익은 드디어 1,00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0억 정도 한 25%에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50%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정도 실적만 보여줘도 올라갈 퍼포먼스가 있는데 더더욱 성장한다. 그러한 컨셉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맥과 파마리서치 과연 어떤 종목이 더 갈지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이어지는 종목강 여기는 더 압축적으로 들어봅니다. 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TLB 대 노바렉스입니다. 오늘 네오셈, TLB 다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기회인가요? 네, 이럴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긴세 회로기판 제조업체긴 한데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동사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DDR5 전환 그리고 서버양 메모리 출하량의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에 그 CXL 개발 참여를 했던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양산을 하게 된다 한다면 내년에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TLB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종목들을 쭉 보니까 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좀 조정이 나와서 매수 기회를 엿보는 종목,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속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을 뽑아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와 그대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바렉스도 글쎄요,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주목하셨을까요? 예, 뭐 코로나 시즌 때 다들 건강을 챙기시라고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드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은 나왔고요. 이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시각은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싼 종목들을 찾을 텐데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 오늘 갖고 나온 파마리서치나 로바렉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1,800억인데 무려 매출액이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때는 약 한 200억 이상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노바렉스가 10배 이상의 PBR을 받았는데 이제 6배 네.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치고 이렇게 싼 주가를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노바렉스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TLB냐 노바렉스냐 다음 주에 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관까지 함께했습니다. 이기태 기사 반종민 소장이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